안녕하세요. 완전 합격 제과제빵 저자 김창석입니다. 오늘은 앞선 반죽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앞선 반죽의 정의,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선 반죽이라고 하는 것은 빵 반죽을 한 번에 만드는 게 아니라 두 번에 나누어서 반죽을 만드는데, 그때 첫 번째 반죽을 앞선 반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제과 기능사 필기시험 공부를 하실 때 스트레이트법, 스폰지법, 이때 이제 스폰지법의 스폰지를 앞선 반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앞선 반죽이라는 것은 스폰지 반죽보다 좀 광의적인 스폰지 반죽을 포함하는 그런 반죽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선 반죽의 한 종류의 스폰지 반죽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스폰지 반죽이 앞선 반죽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런 뜻은 아니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앞선 반죽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앞선 반죽의 의도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 앞에서 언급했지만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앞에까지는 종배항법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종배항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발효란 무엇이냐, 천연 발효란 무엇이냐, 천연 발효에 이용되어지는 미생물의 종류와 발효 산물은 어떤 것이 있느냐, 그러한 발효 산물들을 채취하기 위한 식재료는 어떠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으냐, 그리고 어떠한 방식으로 그런 미생물을 배양할 것이냐, 즉 종배양법. 그런데 우리가 그 수고스럽고 번거로운 자가 배양을 하는 것이 곧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죠. 편하게 양산 배양 효모, 다른 말로 공장제 효모, 공장제 이스트가 있는데 불편하게 자가 배양 효모를 만드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이 곧 숙성이냐, 곡류를 숙성을 잘 시키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앞선 반죽이라고 하는 것은 반죽을 둘로 나누어서 먼저 소화가 잘 안 되는 빵 만들 때 들어가는 곡류를 숙성을 시킨 후에 본반죽에 넣어서 빵을 만드는 방식의 형태가 되겠고요. 그러나 앞선 반죽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숙성이에요. 숙성. 그 숙성에 양산 배양 효모를 넣었다고 해서 숙성이 안 되는 게 아니고, 꼭 자가 배양 미생물, 자가 배양 효모, 대표적인 효모 혹은 유산균을 넣어야만 숙성을 유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공장제 효모를 넣으면 앞선 반죽을 만들 때 앞선 반죽이 숙성이 안 된다, 이게 아니고 꼭 자가 배양 발효 미생물을 넣어야만 숙성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양산 배양 효모, 즉 공장제 효모, 공장제 이스트는 무엇이 문제냐면, 대량 생산했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공장에서 생산했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생산이라는 단어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알고 있죠. 왜냐하면 효모는 식물이기 때문에 재배하다, 기르다, 배양하다, 이런 게 적절하지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공장하면 만들다라는 왠지 그런 느낌을 받죠. 그 만드는 과정에서 유전자 조작, 성장 촉진제, 항생제를 집어넣기 때문에 문제인 거지, 만약에 유전자 조작을 하지 않고 성장 촉진제를 집어넣지 않고 항생제를 집어넣지 않는다면 대량으로 만드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즉 공장에서 만드는 건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효모의 출처가 중요하냐? 이 얘기는 뭐냐면, 어떤 식재료에서 효모를 추출했느냐, 즉 우리나라 식재료에서 추출했느냐, 외국 사람들이 자국의 식재료에서 추출했느냐에 따라서 그 발효 미생물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건 없는 거죠. 즉 공장에서 만들었느냐 혹은 어느 나라에서 만들었느냐는 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제 민족적인 또 뭐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적인 뭐 이런 마음으로 우리나라의 식재료에서 채취해야만 우리나라 식재료를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잘 맞다. 뭐 이런 식의 프로모션은 좀 약간의 어폐가 있다. 만약에 그런 논리라면 뭐 다들 알다시피 뭐 막걸리에 이용되어지는 효모가 일본에서 수입되는 효모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은 다들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채취한 효모를 이용해서 막걸리를 만들어야지 일본에서 수입한 효모를 가지고 막걸리를 만드는 건 어불성설이죠. 이렇게 생각해 보신다면 효모의 국적 그리고 대량으로 만들었느냐 자가로 만들었느냐라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양산 대양 효모는 셀렉션이라고 하는 조작에 의해서 순수한 단일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일 발효, 이 단일 발효는 에틸알코올 발효만 일어나요. 그런데 자가 배양을 하면 다양한 의도하지 않지만 플로라, 다양한 미생물들이 즉 발효 미생물들이 혼재한 상태로 존재하고 그리고 그런 다양한 미생물은 다중 발효를 일으킵니다. 이 다중 발효가 중요한 거예요. 공장에서 만들었느냐, 효모의 발효 미생물의 국적이 어디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단일 발효냐, 에틸알코올에 의한 단일 발효냐, 다중 발효냐가 중요한 거고 이 다중 발효는요 지금 가장 핫한 바이오 산업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이 다중 발효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발효 산물을 이용해서 화장품의 재료라든지 그리고 의약품을 만들어요. 이것은 인간에게 해롭지 않다라고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이 다중 발효에 의한 이 다중 발효를 앞선 반죽에 적용을 시켜서 빵 반죽에 다양한 곡류를 넣어서 그 곡류들을 숙성하는 것이 초점이 있고 본질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본질은 간과되고 미생물의 국적이 어디냐 그리고 내가 만들었다 개인이 만들었다 이런 것들이 주가 되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은 본질에서 어긋나는 거고 이러한 얘기를 아마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대다수일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보면 제가 이 강을 통해서 이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진실임을 여러분들도 아시게 될 겁니다. 자, 이 다중 발효의 메커니즘을 이용해서 앞선 반죽을 만들고 그러면 이 다중 발효를 이용해서 앞선 반죽에 들어가는 곡류들을 어떻게 하냐? 숙성을 시키는 거야. 숙성의 방식에는 물리적, 화학적, 생화학적 숙성이 있는데 우리 천연 발효는 생화학적 숙성을 시키는 겁니다. 이 생화학적 숙성이라는 게 뭐냐? 생화학적 숙성의 매개체와 메커니즘을 정확하게 이해해야만 그러한 메커니즘을 이용해서 앞선 반죽을 만들고 그 앞선 반죽을 본 반죽에 집어넣어서 숙성의 정도를 조절하여 빵에 다양한 형태로 특징을 부여할 수 있는 거예요. 특징이라 하면 빵의 부피감을 좋게 하고자 하는 그러한 특징이 있을 수 있고 빵을 구성하는 곡류를 소화 흡수가 잘 되게 하려는 그런 특징이 있을 거고 어느 것이 좋다 나쁘다의 개념이 아니라 어떤 특징을 빵에 부여하고자 하느냐에 따라서 숙성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생화학적 숙성의 메커니즘을 정확하게 개념적으로 갖고 있고 그 매개체와 메커니즘에 대해서 이해하면서 그것을 앞선 반죽의 종류에 부여하는 겁니다. 자, 다시 앞강에서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생화학적 숙성이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다음 강에서 그럼 그러한 생화학적 매개체를 이용한 앞선 반죽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화학적 숙성이란 미생물이 분비하는 효소, 곡류에 함유되어 있는 효소,
미생물이 생육하는 과정에서 증식하는 과정에서 분비한 분해 산물 이러한 세 가지 매개체를 통해서 곡류를 숙성, 분해시키는 것을 생화학적 숙성이라 한다. 그러면 앞선 반죽의 매개체는 식재료 자체에 있는 효소를 활용한 앞선 반죽에 숙성시키는 앞선 반죽이 있을 거고 미생물이 분비하는 효소에 의해서 숙성시키는 앞선 반죽의 종류가 있을 거고 그리고 미생물의 종류에 따른 분해 산물의 차이에 의한 곡류의 숙성 방식이 있을 거고 그러한 것들에 의해서 앞선 반죽의 종류가 구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본 수업에서 만들었던 스폰지 반죽 이외에 다양한 앞선 반죽을 다음 강에서 말씀드리면서 특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이 강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